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현직에 있을 때 같았으면 벌써 전철 안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며 하루를 준비했을 시간이다. 하지만 은퇴한 지 이제 딱 1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다르다. 눈을 뜨고도 굳이 서둘러 일어날 필요가 없다. 처음엔 그것이 낯설었고 오히려 불안하기까지 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두려워한다. 일에서 벗어나면 허무해질까 봐. 돈은 얼마나 필요할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심지어 몸과 마음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은퇴하자마자 더 바쁘게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애쓴다. 하지만 그 바쁨조차 또 다른 피로가 되기도 한다. 나는 이 1년 동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꼭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그냥 놀아도 된다는 것. 놀아도 된다는 말은 책임을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나 스스로에게 휴가를 허락하는 선택이라는 뜻이다. 내 주위에도 은퇴 후를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은 나에게 많은 힌트를 주었다. 첫 번째는 내 고등학교 선배 이야기다. 그는 평생 일을 놓지 못했다. 은퇴 후에도 컨설팅 일을 맡아 강의와 프로젝트를 이어갔다. 겉으로 보기엔 부럽게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혈압이 치솟고 몸이 무너진 것이다. 그제야 그는 일을 내려놓고 이제는 동네 공원에서 바둑을 두고 산책을 하며 산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여유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친구의 경우다. 그는 퇴직 전부터 하루 일과를 철저히 계획하는 성격이었다. 은퇴하자마자 운동, 영어, 공부, 봉사활동을 빽빽하게 채워 넣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번아웃이 찾아왔다.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를 책망했고 마음이 점점 지쳐갔다. 결국 그는 반대로 오후 시간을 아예 비워두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오후에는 일부러 빈둥빈둥 보내면서 책을 보거나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산다. 그렇게 느슨한 시간표가 오히려 삶을 지탱해 주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은퇴를 준비한 지인의 이야기다. 그는 재정 관리도 철저했고 여행과 취미 계획도 완벽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자 건강이 발목을 잡았다. 계획했던 장거리 여행도 포기해야 했고 하고 싶던 취미 활동도 제약이 생겼다. 그는 한동안 깊은 우울에 빠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일상 속 즐거움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햇살을 쬐고 텃밭에 물을 주는 일. 근처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일.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오히려 그를 회복시켰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길 같지만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은퇴 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나에게 맞는 리듬을 찾을 때 진짜 충만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 그냥 노는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첫째는 돈에 대한 기준을 새로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돈이 제일 걱정된다고 말한다. 사실상 은퇴 후에는 소비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구분이 되어야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는 시간을 다루는 방식이다. 현직 시절처럼 하루를 빽빽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남겨두는 루틴이 필요하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몸을 깨우고 오전에 집중할 활동을 하나만 정한다. 오후는 일부러 비워두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둔다. 이렇게 느슨하면서도 균형 잡힌 루틴이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을 준다. 셋째는 관계다. 은퇴 후 고립감이 찾아오는 이유는 직장이라는 사회적 연결망이 끊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누군가와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마음의 허기를 메워준다. 넷째는 건강 관리다. 건강을 잃으면 어떤 계획도 소용없다. 꾸준한 근력 운동, 정기 검진, 기본적인 식습관 관리가 은퇴 후 삶의 기초 체력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빠르게 줄기 때문에 걷기와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마지막은 마음 챙김이다. 은퇴 후 허무함과 공허감은 누구나 겪는다. 그럴 때 명상을 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거나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실천이 불안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게 한다. 이처럼 은퇴 후 그냥 논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시간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돈, 시간, 관계, 건강, 마음 챙김, 이 5가지가 서로 맞물릴 때 진짜 잘 논다는 삶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놀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마음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은퇴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처음 은퇴를 맞이했을 때 느꼈던 해방감은 이제 사라지고 내 앞에 남은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하루였다. 현직에 있을 때는 하루가 늘 짧았고 해야 할 일에 치여 쫓기듯 살아왔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정반대였다. 길고도 넉넉했지만 동시에 막막하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민한다.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또 누군가는 재취업을 준비한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이 꼭 그렇게 바쁘고 생산적이어야만 할까? 나는 지난 1년 동안 나 자신에게 놀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외의 평온과 기쁨을 발견했다. 내가 왜 그냥 노는 삶을 선택했는지 이해하려면 몇 가지 사례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내 고등학교 선배는 은퇴 후에도 일을 놓지 않았다. 자신의 경력을 살려 컨설팅을 하고 강연을 이어가며 여전히 바쁜 일상을 유지했다. 겉으로 보기엔 멋져 보였지만 결국 건강이 무너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제야 그는 일을 줄이고 동네에서 바둑을 두거나 천천히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뒤늦게야 깨달은 것은 건강이야말로 은퇴 후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이었다. 내 친구는 은퇴 직후 하루 일과를 빽빽하게 채워 넣었다. 운동과 봉사와 공부로 일정을 짜고 다시 회사 생활처럼 자신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번아웃에 시달렸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자책했고 오히려 마음이 지쳐갔다. 그러다 방향을 바꾸었다. 오후 시간을 의도적으로 비워두고 하고 싶은 일을 그때그때 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그는 오히려 활력을 되찾았다. 느슨하게 흐르는 시간이야말로 은퇴 후 삶의 균형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지인은 은퇴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다. 재정 계획도 철저했고 취미 활동도 계획적으로 세워두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장거리 여행도 포기해야 했고 오랫동안 해보고 싶던 활동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지만 조금씩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았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텃밭에 물을 주고 도서관에 가서 조용히 책을 읽는 일상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결국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 이 순간의 소박한 즐거움이 더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3가지 이야기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교훈을 전한다. 은퇴 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흘려보내라는 말은 아니다. 노는 삶을 제대로 즐기려면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돈에 대한 기준을 새로 세우는 일이다. 은퇴 후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최소 생활비와 약간의 여유 자금만 확보된다면 불필요한 불안은 줄어든다.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자신을 몰아붙이는 대신 현재 가진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하다. 둘째는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현직 시절처럼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계획하는 방식은 오히려 피로를 불러온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여백 있는 루틴이 필요하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집중할 활동을 하나만 선택한다. 오후에는 일부러 시간을 비워두어 자유롭게 흐르게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리듬이 생기고 삶의 균형이 잡힌다. 셋째는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은퇴 후 많은 사람이 고립감을 느낀다. 직장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망이 끊기기 때문이다. 이때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나가거나 동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작은 만남 하나가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된다. 넷째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건강은 은퇴 후 삶의 기본 토대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균형 잡힌 식습관과 정기 검진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즐거움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다섯째는 마음 챙김이다. 은퇴 후 찾아오는 허무와 공허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럴 때 명상을 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작은 습관이지만 하루하루 마음을 정리하는 일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한다. 때로는 그냥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결국 은퇴 후에 놀아도 괜찮다는 선택은 단순히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고 삶을 다시 조율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돈과 시간과 관계와 건강 그리고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잘 논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은퇴라는 새로운 계단 위에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은퇴 후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혹시 아직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있지는 않은가? 혹은 그냥 논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 역시 나처럼 스스로에게 놀아도 된다고 허락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은퇴 후 삶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삶과 건강과 마음을 지혜롭게 지켜갈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달라.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다.